네, 수업 실현 모의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건 2024학년도 미술과 수업 실현 기출문제 복귀한 걸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남미술 남정도 수업 실현 만점 출신입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수업 실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장을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수업 실현 때는 수업하기에 편안한 복장, 자기의 이미지를 좀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 시험 칠 때 위에는 파란색 스웨터, 안에는 대신에 셔츠를 입었습니다. 흰색 드레스 셔츠를 입고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판서를 미리 진행해도 되는데요. 판서는 수업 실현 시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시계를 만약에 봐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목에 바깥에 하지 말고 안쪽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간에 지도안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드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들게 되면 제가 시간이 대충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장점이라서 이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타이머를 지금부터 맞추고 20분 동안 전년도 수업했던 거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셨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 진행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엔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민주 수학여행 우리 어디로 갔는지 기억해요? 네, 부산으로 갔었습니다. 부산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어떤 사람은 해운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때 기억난다. 지금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산항대교였지. 올라가는데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무서웠다고 막 그랬었지.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PPT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요 이미지 우리가 갔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 적 없는 것 같죠?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는 어때요? 회색빛의 도시밖에 없고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옛날 도시 느낌인데, 누군가가 정답을 말했어. 누가 얘기했지? 민정이가 뭐라고요? 민정이가 방금 얘기한 게 감천마을. 여러분 감천마을 기억하죠? 지난번 수학여행 갔을 때 감천마을 봤을 때는 어땠어? 알록달록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있는 감천마을의 사진은 어때요? 어둑어둑하고 회색빛의 잿빛 도시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보고 나서 지난번에 갔었을 때 느낌이 좀 어떻게 달라요? 민정이 아까 얘기해줬으니까 민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민정이는 방금 얘기한 게 즐거웠다, 행복해 보였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시연이는 여기는 너무 회색빛이었는데 알록달록해서 사진 찍기 좋았어요. 여기 수연이 딴짓하지 말고 선생님 한번 보세요. 수연이 뭐? 수연이 뭐라고? 그치. 그때 어린 왕자 옆에서 선생님이 사진 찍고 있는 거 선생님이 대신 사진 찍어 줬었는데.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1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냐? 네, 즐거웠다였어요. 원래 있던 저기 있던 저 이미지대로 보게 되면 삭막하다라는 느낌에서 삭막하다는 느낌에서 즐거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우리가 가서 즐거웠잖아. 우리는 여행객 입장이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행복해졌을까? 즐거웠을까?
그치.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연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됐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랑 연계해서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짜자잔. 요거 얼마 전에 봤죠? 이 두 번째 자료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본 거죠? 그쵸. 우리 최근에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방어한다면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깔아둔 옐로우 카페트였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료 2에 나와 있는 건 학생들이 이렇게 세모 안에 있으면 이 안에 학생들이 서 있는 이미지였던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 옐로우 카페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앞에 서본 사람 있어요? 시연이는 언제든지 그런 데 빠지지 않구나. 시연이가 거기 앞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민정이도 서봤다고 얘기했었고, 관수도 거기 앞에 봤었다고 얘기했었고, 차 타면서 지나가면서 봤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럼 그 이전의 횡단보도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자주 보던 공간이었잖아요. 형진이 한번 얘기해볼까? 형진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 형진이는 원래 있었던 거는 잘 안 보이고 횡단보도 구분도 안 되고 지나가면서 차들이 되게 빵빵거리면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손을 들고 있고 혹시 여기에 더 추가적인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형진이 의견에 시연이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 고마워. 시연이도 지금 형진이 얘기에 플러스로 뭐라고 얘기했죠? 학생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지? 안전해졌다. 그럼 그 전에 형진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형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안 보였다. 삭막하다, 안 보였다 해서 뭘로 바뀌게 되었다? 즐거웠다, 안전해졌다로 바뀌게 되었으니 우리 삶이 조금 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크게. 선생님 잘 안 들렸어요. 민정이가 얘기한 거.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안전해졌다, 즐거웠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해줬던 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미술적으로, 조금 더 어른스럽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의미가 전달이 되거나 혹은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 활동지랑 교과서 한번 펼쳐볼까요? 지금 보면 활동지 3페이지쯤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거기에다가 이 시각 이미지라는 게 바뀌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 중요한 학습 주제, 질문은 뭐냐? 어떻게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뭘로 해결하냐? 바로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이거예요. 시각 이미지가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손을 들어보라 그런 건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미지로 새롭게 바꿔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그냥 보고 넘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면 해결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결한 것들 많았죠. 그런 거 뭐가 있었어요? 우리 디자인에서도 배웠잖아요. 민정이가 한번 기억해보는지 볼까?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던 거 디자인 중에서 그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그래서 장애인들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노령자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배웠었죠. 이쪽에 있는 관수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기억나는 게 계단 옆에 휠체어 같이 배치하는 거 그쵸? 그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뭘 고민해 볼 거냐?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일상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자료 1과 자료 2를 봤으니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일상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한 명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목 한번 해볼까 이번엔? 오늘이 며칠이죠? 와, 오늘이 22일이야. 그럼 22번! 민수 뒤쪽에 자다가 고개 빠딱 들었다. 민수, 우리 일상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일 것 같아?
이러면 질문이 조금 어렵나? 우리 주변에서 좀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환경 개선의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까? 방금 얘기한 건 민수가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 화장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보자. 민수는 화장실에서 지금 휴지통을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쓴다, 더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 관수는 그치. 쓰고 꼭 그런 사람 있어. 물 제대로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문제야. 또 다른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수 얘기해 볼까요? 진수가 12번 맞지? 지금 진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수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진수는 이번에 교문에 최근에 새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교문에 새똥이 많아졌다. 이거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 맞아요. 이게 한 번 지저분해지면 끝까지 지저분해지는데 지금 진수가 얘기해준 거 플러스로 선생님이 떠오르는 건 타일이 깨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우리 교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게 있죠? 선생님은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뭐지? 여러분 뭐죠? 쓰레기통이 지금 지저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쓰레기통도 우리 손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건요. 오늘만큼은 우리 교실이니까 우리 교실의 쓰레기통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해보고 환경도 개선해볼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활용한 방안이 뭐죠? 요거 혹시 기억해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마인드맵인데 우리가 일상 속의 문제를 다양하게 탐구했던 것처럼 이런 쓰레기통을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펴보고 그 다음에 활동지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거기 보게 되면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미리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놨죠. 그 마인드맵 예시랑 요걸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토의를 할 거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4명씩 모둠으로 앉아서 토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번호 순서대로 앉아 있으니까 앞뒤 번호 4명씩 끊어가지고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책상만 붙여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한번 돌려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고 다 모둠별로 앉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행할 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진행을 할 건데 토의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들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듣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 주는 거 기억하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별로야, 아이디어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일단 기록은 다 해놓는다. 우리가 2단계를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말해본다. 브레인스토밍과 말하기로 연결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파생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종치기 전까지 우리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 토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1모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디어가 어디게나 나왔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색깔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각각의 색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애들이 함부로 버리는 것 같다.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색깔로만 하게 되면은 우리 반에 색을 조금 흐리게 보거나 아니면 색 구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기에 플러스로 뭘 하면 좋을까? 기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페트병이나 이런 거에 기호나 명칭이나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 안내해 줄 수도 있는데 좀 더 명쾌하게 단순하게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모듬은 이 부분을 한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이모듬 한번 볼까요? 이모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있지? 지금 의견이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왜 4명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여기는 뭔가 그때 우리 배웠던 시각기호를 좀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러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걸 그냥 두 사람 의견으로 물어보는 것보단 전체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선생님 한번 전체 대상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모든 같은 경우에는요, 고민이 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민지였지? 민지가 뭔 얘기했지? 민지가 얘기하기에는 이 모둠에서는 기호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나왔고요. 또 다른 사람들, 이번엔 시연이 의견이었나? 시연이 의견이 뭐였지? 시연이는 기호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호 말고 버릴 수 있는 종류들의 이미지를 같이 배열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첨가해 줄 수 있는 의견이나 비슷한 의견이 나와 있는 모둠이 있어요? 아, 오조. 오조 어때요? 오모듬. 아, 오모듬은 안내는 하는데 종류별로 아이들이 자주 먹는 걸 아마 넣을 것 같다. 아, 이것도 되게 방법인데? 3조 이거 어때요? 우리 매점 있잖아요. 주로 아이들이 먹는 게 매점이니까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먹는 것 중에서 자주 보이는 실제 상품 같은 것들을 지금 오모듬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오, 이게 여러분 아이디어 토이에서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둠에서 안 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이디어 토이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2조 되게 고생했어요. 1모듬 아까 거기에 뭔가 더 추가됐어요? 아, 아까 선생님이 2모듬이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뭘로 결정했다? 아, 색깔로 구분을 하고 아예 그 고속도로 유도선처럼 요것은 여기다 버리세요라고 화살표 만드는 거. 그렇게 가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그것까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거니까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색을 칠할 건지 붙일 건지. 색을 칠하게 되면 나중에 또 공사할 때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진행이 될 건데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다른 교실들은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친구들은 또 어떻게 쓰레기를 개선을 할 건지, 다른 반의 다른 학급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이나 다른 교실, 특별실 등의 쓰레기통이 지저분하지 않은지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셨나요? 종이 쳤습니다. 잠깐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시연이 빨리 들어와. 시연이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좀 늦었는데. 시연이 다른 반 가서 의견 물어보고 왔어요. 어때요? 그 분리수거 관련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화살표? 아, 화살표 어때? 친구들 의견 좋아? 자기 의견 물어보고 왔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른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상호작용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의견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우선 어떻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각 이미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했어요. 시각 이미지란 우리 일상에서 자료 1과 2에 통해 가지고 뭘 봤다?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바꿔서 행동을 유도한다거나 사람의 마인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게 역할이었죠.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무엇? 시각 이미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거였죠. 그럼 시각 이미지의 역할을 이해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겠죠. 두 번째 과정이 발전인데 우리가 마인드맵을 해서 이것도 해결을 했죠. 근데 이 마인드맵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별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할 건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 토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모든 별로 앉아있긴 하지만 스케치는 개개인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서 어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결합하고 발전하고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각 모둠별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고 선생님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모듬 아까 봤던 아이디어 스케치 봤는데 이거 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저렇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니까. 지금 보면은 관수랑 진수랑 지금 어때? 아이디어가 좀 다르지 생각했던 것보다. 화살표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생각했던 화살표의 사이즈도 관수는 이따만하고 진수는 요렇게 작은데 이거를 멀리서 보일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종이를 잘라가지고 붙여보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전시켜 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누군가의 한 명 걸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모드분 잘해 나가고 있어요? 아까 고민했던 건데 아까 쉬는 시간 어디 갔다 했더니만 매점 가서 쓰레기 진짜 들고 왔구나. 이거 붙이려고. 뭘 들고 왔는지 볼까요? 초코 우유팩, 딸기 우유팩. 우유팩은 우유팩 따로 모아야 되고 종이랑 우유팩 따로인 거 알지? 또 페트병도 맞아요. 위에 있는 비닐을 다 제거해야 돼요. 지금 잘 얘기해줬어요. 일모든 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빨리. 진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페트병은 비닐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올바른 방법을 캠페인으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접목을 했는데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발표할 때 우리 주로 패들렛 이용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모둠에서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진짜 끝내준다. 우리 모둠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예요? 아까 누구? 관수 거? 관수 거, 일모든 거 관수 한번 발표해 볼까? 잠깐만 스크린 미러링 한번 해서 PPT 한번 띄우겠습니다. 관수가 앞에 있는 거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인 거구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수가 진행한 걸 보면은 화살표를 고속도로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예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크게 색깔로 구분하겠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첨가해 줄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민정이가 얘기합니다. 민정이 뭐라고? 화살표 바깥에 라인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수 있겠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모둠 있을까요? 민정이 발표 한번 해볼까요? 민정의 발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발표하고 여러분들 의견 같은 걸 조금 더 수합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 안에 평가를 하게 되거나 의견을 코멘트를 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늘려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 모둠별로 조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장이 패들렛에다가 모든 의견을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친구들,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결과물에다가 댓글로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 확인해서 친구들 서술형 평가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들 다들 까먹지 말고 잘 챙겨주시고 뭐 해야 된다? 이거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제작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정리하셨죠? 앞에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각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끝냈고 아이디어 발전까지 잘 마무리 지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수업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장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행복하세요. 이것으로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을 보시면요. 제가 중간중간 사용했던 장치가 블록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에 만약에 넣을 거면 그 쉬는 시간에 의도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블록타임에서 쉬는 시간을 언급할 이유는 없어요. 모두가 다 블록타임 얘기해 주는데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럴 필요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교과서 펼칠까요? 지도안 한번 볼까요? 하면서 지도안은 안 보고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꿀팁이죠. 그리고 저는 학습 목표를 읽는 것보단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 목표를 읽으면서 수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랑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로 동기 유발을 열고 아이디어 토의 단계에서도 마인드맵을 제가 직접 한번 하는 식으로 하고 활동지랑 수업 실현 자료, 교과서에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 조건을 깔고 설명해 주는데 책을 읽듯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럽고 실제 수업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서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시면 상당히 구조화되게 전혀 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전개 1, 동기유발로 먼저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저는 역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의도가 있죠. 여기에서 조금 전엔 지워졌지만 이 부분이 모든 별 토의 단계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결시켜서 판서를 한 거예요. 판서가 구조적이거나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또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차 시험 화이팅입니다.